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대 지수가 뒷심을 잃고 하락 마감했는데 네.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분간은 좀 혼조세가 이어지겠죠? 그래도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괜찮았었는데 막판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을 뭐 50억으로 하냐, 10억으로 하느냐 네. 하다가 이제 뭐 10억 가능성 좀 부각되면서 밀린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오. 아직 뭐 50억으로 다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들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밀렸던 부분들이었고요. 결국엔 뭐 아직은 시장 자체가 뭐 방향성은 좀 없어요. 그리고 딱히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일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박스권 장세 가능성, 그 안에서 종목군들의 어떤 순환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의 단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단서는 바로 모멘텀 부재입니다. 네.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런 모멘텀이 좀 부족한 장세에서는 좀 답답하죠. 오늘도 네. 시장 자체가 좀 그렇게 뭐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장세였고 거의 종목들도 관망세가 나타나는 장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이 부재한 장세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죠. 그래서 답답하고 지루한 장세인데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여유 있게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앞으로 시장에 올라갔을 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될 만한 또 유망 종목이 될 만한 종목들을 이번 숨고리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길목을 잡고 매집해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지금은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니까 지금 시장이 좀 지루하고 답답하다 그래서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겠고요. 일단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제 공존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언급드렸듯이 뭐 대주주 기준이 10억이냐 50억이냐 이런 것들은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이 약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미국 증시가 단기적인 상승세를 멈추고 혼조 장세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네. 금리를 인하할 건가 말 것인가 이것도 약간은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전반적인 주변 조건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힘든 그런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서 당분간은 좀 지루한 그런 혼조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가 이런 혼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종목별 순환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뭐 종목별 순환 장세라고 한다면 좀 굉장히 폭넓은 건데요. 뭐 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대형주도 올라갔다가 다 밀려 증권주들 갔다가 밀렸고 또 일부 이제 그 2차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갔다가 또 밀리고 종목별 순환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폭넓게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대응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짧은 대응은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시각을 조금 멀리 보고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조정을 통해서 물량을 매집한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겠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차전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탄력적이진 않습니다만 2차전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보다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 또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역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주변 여건 자체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반도체 쪽도 새로운 주도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동차 종목들도 좀 힘든 상태입니다만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끝나고 있는 상태고 일본 증시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자동차가 주도주까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덜 올랐던 종목들 특히나 요즘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상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시고 소외됐고 이제 앞으로 수급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바닥권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수급 동향을 잠깐 보면서 시장의 흐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자, 요 그립을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고요. 검정색 선이 금융투자입니다. 파란색 선이 개인 투자들이죠. 최근 3개월 동안의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하다가 지금 횡보로 전환하고 있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거의 관망하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방향을 이끌고 있는 이 세력들이 모두가 관망세를 기록하는 장세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는 역시 움직이지 않고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이 박스권 장세가 진행되게 되면 종목군들도 빠른 순환매가 좀 진행되겠죠.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 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이제 수급이 살아나는 시점부터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 그리고 아직까지는 매도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단서를 만나봤는데요. 이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소외주인 2차 전지와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삼성 SDI가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3만 4천 원대까지 터치를 했고요. 네. 목표가도 달성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 설정해 주시겠죠? 설정해야 되겠죠. 네. 일단 제가 이제 이 종목도 저 앞에서부터 여러분께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려왔었고 네. 7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부터 해가지고 벌써 이제 목표가를 1차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주가가 안 오른 것 같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꾸준하게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이 시장은 빨리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수가 단기로 올라서 박스권 장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야금야금 조금씩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분명히 접근하셔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었죠. 결국에 주가는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목표가까지 달성을 한 상태인데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일봉상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차트를 또 쫙 줄여보게 되면 아직은 바닥에서 약간 올라섰고요. 기술적 분석상 21이평선까지 201이평선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세 상승까지 전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평선 위에서 약간은 쉬어가는 과정은 전개되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2차 전지 업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주시한 강도 높은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겁니다. 따라서 삼성 SDI는 현구간 약간은 쉬어가는 과정은 전개되겠습니다만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여전히 약간의 눌림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접근 전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를 그래서 29만 원 정도까지 좀 올려보겠습니다. 2차 목표가 29만 원. 자, 익절가는 19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점진적인 완만한 상승에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 종목을 리뷰해봤고요. 우리가 계속 챙겨가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할지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JYP 엔터네요. 네. 제가 어제 엔터에 집중해 해볼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엔터지들이 어제 좀 많이 올라서 저도 이제 쫓아가기는 조금 부담되는 그런 상태를 봤었었죠. 네. 봤었고 또 오늘 이제 엔터주들 보다 보니까 수급도 좋고 또 기업 가치도 너무 좋은 그런 상태여가지고 네. JYP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엔터주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JYP를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JYP는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트와이스라든가 뭐 스트레이키즈 뭐 있지 같은 이런 대표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아이돌 그룹이 있는 그런 그룹을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K-팝 관련주들은 K-팝 데몬 헌터스, 캐데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 현재 미국 OST 빌보드 1위를 차지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그만큼 이제 K-팝의 위상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는 뭐 K자만 들어가면 전 세계적으로 음악이건 드라마건 음식이건 다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이었고 시즌 3, 시즌 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K-팝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캐데언 때문에 우리나라 엔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캐데언 그 OST 안에 바로 이제 트와이스 멤버들이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트와이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 트와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바로 JYP 엔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이제 미국 기반의 이제 걸그룹, 그러니까 걸셋이 또 이제 새롭게 싱글을 발매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이 스트레이트 키즈라고 하는 이 그룹이 하이브의 방탄소년단과
맞먹는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진 그런 그룹이겠죠. 네. 이 그룹도 이제 네 번째 정규 앨범까지 이제 발매가 준비가 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의 감도 높은 실적과 성장 가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3분기 쪽에서는 이제 걸그룹이죠. 트와이스에서도 본격적인 월드 투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 증가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약 전년 동기 대비 한 300% 이상의 급격한 실적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고 지금 엔터 3, 4주들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JYP 엔터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JYP 엔터의 주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는 측면이겠고 네. 제가 지금 가장 JYP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이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2025년 상반기 미국 내 앨범 CD 판매는 톱 1등 10위 안에 들었고요. 네. 과거 이제 빌보드 200 차트 6연속 1위를 기록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하이브의 이제 방탄소년간의 버금가는 그런 그룹이 스트레이키즈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하이브에 비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의 주가는 너무나 못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중에서도 저평가된 매력이 있는 JYP 엔터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가 볼까요? 자, 현재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왔었죠. 이 일봉상의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왔는데 다른 그 엔터주들에 비한다고 하면 주가가 상대로 못 올랐습니다. 네. 저 앞에서 이 종목은 이렇게 완만히 올라갔습니다만 다른 엔터주들은 거의 이미 올라왔었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비수기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아이돌 그룹의 활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적이라는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 반대세가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직전 고점에서 약간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꺾일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약간 꺾이거나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더라도 아직은 뭐 무시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일단 엔터주들의 실적 증가세가 올해 하반기 쪽에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한알령 해제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엔터주들의 주가 반등에는 상당한 힘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JYP 엔터에 대한 관심들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많이 올랐지만 쫓아갈 필요 없겠습니다만 시초가, 내일 시초가를 중심으로 밀릴 때는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 자, 매수가 38,000 밑으로 저가 매수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97,000원, 손절가 75,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는 목표가 97,000원, 손절가는 75,500원 라인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엔터주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금 전 밤 9시 30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저희가 하단 자막을 내보냈지만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비 CPI, 헤드라인 CPI는 전년비 2.7%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또 근원 CPI의 경우 3.1%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헤드라인 CPI는 전월비 0.1%로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CPI는 전월비 0.3%로 시장 예상치 역시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글로벌 증시투나잇에서 이와 관련한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을 만나봤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기관의 매수세가 8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계속 들어와요. 네. 제가 이제 앞서 시장에 좀 답보 상태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루한 장세고 또 이런 장세 속에서는 단기 매매를 해도 됩니다만 사실상 단기 매매, 말이 단기 매매지 실질적으로 수익 내기는 너무 어렵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엔 앞으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숨고르기를 통해서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가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렸었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의 업종 대표주로서 이 회사의 실적 증가세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됐고 2분기 이후에 3분기, 4분기까지 실적 증가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주가는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이제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이고 2차 전지 섹터에서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삼성전자다라는 표현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실적 호전과 성장성이라는 두 가지 섹터가 분명히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기차 캐즘은 일단 막바지 국면에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전기차 캐즘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미국은 좀 어렵습니다만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약간은 이제 중국 업체들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전지 쪽에서는 실적 자체가 좋아지기보다는 현상 유지 정도가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LFP 배터리 시장에 이제 진출하고 있죠. 2차전지 전기차 LFP 배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차전지 쪽, 전기차 쪽에서도 경쟁력과 함께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고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북미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셀 3사가 진출하면서 빠른 속도의 실적 호전이 가능하겠고 미국에서 벌써부터 이제 LG에서는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올해 3분기, 4분기 쪽부터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시는 매출 증가세는 가속화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ESS 시장 규모가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시장 규모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만 향후 2030년 이후까지 가게 되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규모가 전기 자동차 시장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점이 크고요. 작년 대비 올해 이제 매출 그러니까 그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된다고 하면 2차전지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LG에너솔루션 주가가 못 갈 이유는 없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실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LG에너솔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과 성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예, 이제 LG에너솔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2차전지가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의구심이 많아요. 근데 네. 대장주가 업종 대표주인 종목이 가고 있죠. 바닥을 탈출했고 고점을 돌파했고 고점 돌파 후 횡보세가 나타납니다. 200일 이평선 돌파 후에 횡보세가 나타났고 상승 추세로 전환했고요. 단기적으로 올랐고 저항선 돌파 따라 전형적인 쉬어가는 모습이고 쉬어가는 모습 위에 본격적인 N자 상승 패턴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현 구간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일시적인 돌발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 땡큐하면서 저가 매수 들어가면 된다라는 네.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우리는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단행하는 전략이 좋겠고 본격적인 재상승 시점까지는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매집을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가 38만 8,500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역시 시초가 대비 좀 밀릴 때로간 저가 분할 매집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목표가는 45만 원 그리고 손절가 3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만나봤고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 풀어주셨죠. 네, 역시 이제 오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들 좀 해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엎드렸던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분석과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도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 엠베이골드 한규소 검색하시고 네이버 밴드 오늘 방송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외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종목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도 필요할 텐데요. 한교수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으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